안녕하십니까, 김영민입니다. 오늘은 수석 제2강 예술수학과 연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기본적인 이론과 함께 제가 소장한 수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많은 성원 부탁드리면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술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석에 대해서. 자, 예술석이란 제1강에서 저희가 경석 공부를 좀 했었는데, 경석 다음에 예술석이죠. 예술석은 굉장히 총망라해서 이렇게 합니다. 첫째, 무령석이죠. 무령석. 무령석이라는 것은 형체를 닮은 이렇게 수석을 말합니다. 그런 것은 이제 국화병, 국화석이라고 해서 거북구자를 써서 거북이석이라고 하죠. 그것도 이제 거북이에요. 연출의 맛이 있죠? 여기 발까지 달아주고. 난 도아리 쪼꼬입니다. 이게 도아리 쪼꼬인데 아주 귀한 쪼꼬죠. 100% 자연색을 자랑하고 이렇게. 그래서 예술석이라는 것은 예술적 가치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분명히 예술적 가치가 있어가지고 미학적으로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학적으로 볼 때 이제 이런 상식이나 이해의 폭을 넓히고요. 돌에 대해서 이제 유머가 좀 있어줘야 되겠죠. 해학적으로 풀이를 하고 풍류를 즐길 수 있게 해요. 아, 거북이가 가네. 별거 아니지. 이게 지금 연출이 아니면은 사실 그냥 국악돌이에요. 근데 이렇게 거북이로 연출을 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술석과 연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내포가 되어 있네요. 자, 예술석에 연출을 해놓으니까 거북이가 됐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공감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객관성을 약간 띄워주고 이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령바이징이라고 합니다. 첫째,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무령석, 문양석, 색채석, 하문석, 추상석 이렇게 이제 총망라됩니다. 이 안에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가죠. 경석과 예술석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작지만은 소품 남한강 돌이거든요. 여기는 혜태상이에요. 혜태는 뭔가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죠. 잔폐인들이 있으면서 아주 작품이 좋습니다. 이렇게 예쁜 돌이에요. 자연석 그대로 보여요. 혜태 한 마리가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령석으로 이제 이것도 이제 예술석으로 들어갑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크네요. 울산 가면 이제 혹돌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사람들하고 친분이 있는 고래 한 마리입니다. 고래, 고래, 지느러미, 꼬리 부분까지 이렇게 이제 굉장히 고급 돌이기도 합니다. 토종석이지만은 고급 돌이고 그쪽 동네에서는 꽤 이제 비싸게 판매가 되는데 색감이며 사이즈며 이런 게 굉장히 멋지죠. 아주 멋있는 작품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무령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다음 이제 문양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남한강 이피석이에요. 이피석이 9도까지 맞춰주면서 여기에 고개 숙이고 있는 모습이 있죠. 고개 숙이고 있는 모습. 이게 자연이 이렇게 빚어놓은 그림이에요. 이거를 조선시대 여인이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하는 모양도 있고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토끼로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토끼로 보지 않고 뭐 이렇게 다람쥐로 볼 수도 있고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문양석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어린아이가 봤을 때 스스럼없이 토끼네?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문양이죠. 자연적인 문양이어야 돼요. 이 작품도 굉장히 자대며
이 피디미가 아주 멋들어지게 연출이 된 작품이에요. 다음 작품은 이렇게 이제 모든 작품은 단일적으로 단독 연출을 해줘야 됩니다. 연출에서 오늘은 연출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연출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양각으로 돌출이 된 문양이 있어요. 자연 문양이고요. 지금 토석질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제 국내 해석일 것 같아요. 해석인데 이렇게 문양이 정말 멋지게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저는 여인으로 봤어요. 치마를 입고 가는 안악으로 봤거든요. 안악이 이렇게 장에 가는 모양. 닭이 뒤에 따라온다든지 한 마리 따라오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보는 시각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문양석의 세계는 굉장히 오묘하고 재밌습니다. 제 아르신 분이 또 이렇게 삼국지 시리즈도 보내주고 있는데 그분 삼국지 시리즈 보고 저도 굉장히 감명을 깊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주면서 하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도 한 점 정도는 이미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문양석인데 여기 하나 있네요. 보면은 이게 이제 사천석인데 보시는 분에 따라서 이게 속문양일 수도 있고 겉문양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봐요. 이게 나무로 보거든요. 소나무로. 근데 이제 여기 남농석은 접시가 있어요. 이렇게 흡사 많이 닮았죠. 그래서 이렇게 문양의 세계에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하고 재미가 있는 거죠. 문양의 세계가 재미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구도도 좋고 아주 좋아요. 이건 내려주시고 이번에는 색채색에 대해서 한번 우리 남한강돌인데 남한강돌 중에서도 골드빛이 굉장히 강한 작품이에요. 제가 이거 신혼여행에 가서 탐색한 돌입니다. 신혼여행에서 미쳤죠. 신혼여행을 남한강으로 간 사람은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색깔 컬러가 빚어낸 그 아름다움이 정말 자연에서 이런 컬러가 나온다는 게 정말 멋진 작품이죠. 멋진 작품이에요. 그래서 색감만 가지고도 현대수석에서 필요한 게 색상인데요. 이 컬러가 밝고 환하고 투명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술수석에서는 이 색채색도 현대수석하고 한몫한다. 그래서 현대수석에서는 사실 색질형으로도 이렇게 가는 거죠. 색질형으로도. 하나 예쁘죠? 다음 작품 올려서. 요건 이제 해석인데 이 작품은 모함도 좋지만 서해 가름리돌이에요. 근데 겨울 풍광이 나옵니다. 자연색인데도 이렇게 모함이 좋고 겨울 풍경이죠. 눈이 녹은 듯 안 녹은 듯 태풍이 불어온 듯 안 오는 듯 뒤까지 아주 마무리가 좋습니다. 이런 작품들이 이제 색채색으로 우리나라 해석 다양합니다. 정말 많은 산지를 가지고 있고 이제 제가 산지를 붙여놨는데 이제 대종대, 일광 뭐 이런 유명한 산지들도 있지만은 우리나라도 섬이 많아서 해석 산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해석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해석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컬러가 예쁘고 해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모함이죠. 모함이 좋아야 됩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테임 없고 기스 없이 그 다음에 문양의 비례기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색으로 들어갈수록 현대수석하고 가까워집니다.
다음 작품은 이게 이제 남한강 미석이에요. 남한강에서 가장 아름다운 돌이라고 해서 미석이라고 합니다. 이 컬러가 정말 이렇게 오묘하게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컬러풀하고 남한강 특유의 그런 수마에 색상이 들어간 거, 백컬러로 들어간 거 보십시오. 이런 게 이제 색채색이에요. 색채색. 제가 이제 오늘 화문석이 이제 들어갑니다. 예술석에 화문석인데 이제 제가 꽃도를 많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제 청송에서 나오는 꽃돌이에요. 이렇게 청송 동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 30cm 정도 되는데 꽃돌도 우리나라 청송 꽃돌하면 세계적인 산지죠. 세계적인 산지고 물론 세계에 꽃돌 산지는 여러 군데 있는데 우리 청송 꽃돌 같이 이게 아름답게 나오는 데가 드물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유네스코에 등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학자들이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꽃돌이 한 100여 가지 정도 돼요. 그중 가장 탑10에서 이렇게 보자면은 해바라기서, 그 다음에 금국 국화서, 이렇게 목단 이런 식으로 계속 꽃의 세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 분들은 청송에 가서 한번 구경도 하시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꽃돌을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은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추상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떼주시고요. 자, 오늘 제가 가장 아끼는 추상석이에요. 추상석 하면은 말 그대로 추상적인 이미지가 있는 돌이에요.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지만은 꼬집지는 못하지만은 뭔가 느낌 있는 돌. 이런 게 참 해학적으로도 생겼고 자연석에서 이렇게 생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에 부분 약간 비구상적인 걸 추상석이라는데 참 해학적으로 생겼고 참 오묘하게 생겼죠. 이런 거 보고 이제 추상석. 또 추상석에서도 또 나눠지죠. 선에 따라서 움직임 있는 선돌, 굴곡 따라서 움직이는 돌, 기묘하게 생긴 돌, 이런 거 보고 이제 추상석이라 합니다.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작품으로 교체해서 이번에는 또 남한강 돌을, 이건 잿빛석이에요. 잿빛석. 선의 아름다움이 있죠. 선의 아름다움. 이게 이제 추상석의 맛인데, 추상석은 뭔가는 느낌이 있어줘야 됩니다. 느낌이 없는 작품은 죽은 작품이죠. 그래서 추상석이라는 작품을 접근하다 보면은 느낌 있는 작품으로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느낌 있는 작품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연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술석은 사실 연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예술석이라는 작품은 연출로 돌에 살릴 수 있는 포인트를 한껏 살려줘야지 점수가 높아지죠. 그래서 격이 있게 보이는 겁니다. 거의 연출이 절반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 작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석은 연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화대를 써야 된다는 거죠. 이 화대가 고급 화대를 써줌으로써 작품이 한껏 돋보이고, 이 바닥에 놓으면은 사실 작품이 굉장히 격이 떨어져요. 그래서 화대나 지판을 항상 사용해 주는 것이 정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대를 맡기실 때에도
굉장히 선택을 잘해야 돼요. 작품하고 나무 재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목, 소나무, 뭐 마디카. 이 작품은 굉장히 제가 높은 점수를 주는 작품이에요. 이런데 보면은 이 라운드 처리가 굉장히 뛰어나고 자대에 안에 촘촘히 있네요. 아, 여기 있네요. 작가의 작품이 들어있어요. 유명하신 분이죠, 한때. 지금 이제 수속을 좀 멀리 하시는데 아주 유명하신 분의 자대예요. 그래서 이 작품은 굉장히 정말 섬세하게 잘 짜진 작품이에요. 이런 게 이제 인류자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대 연출이 굉장히 잘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라운드 그대로 살려서 이 조그마한 포인트까지 살려서 뒤쪽에 이렇게 섬세하게 자대를 짜주는 거예요. 이게 A급 자대입니다. 그래서 항상 심사숙고하셔서 자대도 맡기실 때 이렇게 의리를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작품을 돋보이게 할 때는 항상 단독 연출을 해줘야 돼요. 이건 자대가 너무 이게 지판이 끄면 원형 지판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원형 지판은 이렇게 자대에 맞게끔 이렇게 단독 연출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대를 써서 훨씬 더 키가 크게 보이면서 돋보이는 거죠. 단독 연출이라는 거죠. 돌을 여기에 2개 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공간이 좁다 보면 2개씩 놓으신 분도 계신데 이건 좀 피해 주셔야 되는 거죠. 피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단독 연출, 지판, 화대 이런 것을 꼭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나무 재질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조금 더 비용을 많이 주더라도 자대를 잘 짜신 분에게 의뢰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애착이 가신 분은 자대를 스스로 짤 수도 있어요. 제가 방송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대 만들기 들어가시면은 좀 어렵지만은 천천히 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이 자대를 잘 쓰셔야만이 돌이 꼭 돋보인다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또 지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판도 원형 지판에 들어가는 작품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둥근 작품들은 원형 지판을 써주는 게 맞고요. 이렇게 경석이나 이런 작품들은 사각 화대 지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칼라가 들어간 작품들은 화대도 이렇게 칼라풀한 자대를 지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칼라가 천연색으로 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화대, 수반 이런 게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온갖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큰 작품에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긴 하는데 연출이라는 것은 중요하고요. 연출이 수석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수반 연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반 연출을 할 때는 거의 경석입니다. 거의 경석으로 수반을 연출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무령석까지는 연출을 가능한데 문양이나 색채색이나 함석이나 추상석들은 거의 수반 연출을 피하는 게 맞고요. 경석도 여러 가지가 있죠. 입석 또는 와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래를 굉장히 세척을 해서 수반하고 또 색상도 알아야 되고 수반의 비대비가 또 있습니다. 간단한 도구를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붓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나이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하방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고급 이제 이렇게 나이프를 구입하셔서 이런 정도에 가지고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대작일 때는 좀 더 큰 나이프가 필요합니다만은 대작이 아닐 경우는 이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보시면은 갯바위경이에요. 갯바위경은 사실 돌 자체가 색상이 또 수반하고 맞아야 돼요. 이게 고급 수반인데요. 이제 고급 수반이에요. 자, 색비 대비가 맞죠? 그다음에 처음에 모래를 세척을 해서 부어서 붓질로 이렇게 먼저 잡아줍니다. 잡아서 제가 이제 30년 전에 30한 5년 됐네요. 수석가게 제가 직원으로 있을 때는 하루 종일 이것만 했었어요. 이렇게 쓰다듬고 전체 그림이 나오면 이제 이런 갯바위경에 안에 속에는 이게 나이프가 안 들어가잖아요. 큰 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나이프로 모래 하나씩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하나씩 눌러서 이렇게 하나씩 눌러주시면은 그래서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꼼꼼히 눌러준 다음에 이 앞에 모래를 이렇게 숫자만을 한 땀 하나씩 눌러주는 거죠. 눌러줘서 그 다음에 큰 나이프로 면을 고르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뒷면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뒷면도 천천히 정성을 가지고 그래서 하초 키우듯이 이게 애정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물을 이렇게 고인되는 이제 물이 있고 이제 갯바위는 사실 물수반을 써도 돼요. 물이 남실 있으면 복용 같은 것은 뭐 섬이니까 물하고 이렇게 불가분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물을 해도 되는데 보통 산수경에서는 그런 거 안 보고 이제 또 좋아하시는 분들 갯바위로 이렇게 부대물로 연출을 거의 위험하다 낚시가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거죠. 부대물도 이제 배터리가 굉장히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반을 볼 때 비대비가 있어요. 4분의 1, 5분의 1 돌의 사이즈에 따라서 틀리고 이쪽 뻗어서 이 작품은 이쪽이 길기 때문에 안쪽으로 좀 더 뻗어줘야만 여백의 미가 있는 거죠. 여백의 미가. 그래서 수반 연출할 때도 굉장히 비례비를 생각하시고 최소 1, 2, 3일 때 2와 3분의 2 정도의 여백을 두고 연출해 주면은 돌이 좀 더 시원한 맛이 생깁니다. 시원한 맛이 생기고요. 또 연출이니까 이런 작품들은 또 수반 연출을 했을 때 굉장히 멋지잖아요. 색상하고 수반 색하고도 맞고요. 자,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연출을 하면은 또 성취감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마음속으로 풍류를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 2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2강 예술석과 연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략하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3강은 좀 더 준비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